안녕하세요. 강릉 풀빌라TV 서미숙입니다. 네. 저는 현재 이제 강릉 리벤티아 풀빌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르면 후회하는 펜션 연출을 홈페이지 만들기와 함께 설명을 해 볼게요. 이제 대박 펜션 연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펜션 연출에 대한 이야기를 펜션 홈페이지 만들기로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이제 대부분 펜션을 창업을 하고 많은 분들이 나의 홈페이지는 대박 펜션이 될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펜션 운영자인 이제 나의 선택이 펜션 이용 고객의 니드에 맞는지 늘 궁금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박 펜션은 6월, 7월, 8월을 이제 70에서 80% 이상의 객실 가동률이 나오고, 그외 비수기도 이제 한 50% 이상의 객실 가동률을 유지하는 펜션을 말한다고 합니다. 꼭 전객실 이제 가동률을 보여야 되는 거는 아닌 듯해요. 이제 펜션 창업 시 이제 컨셉은 이제 어떻게 하라 했어요. 고객을 세분화 시켜서 디자인을 입혀서 타겟층을 정확하게 하는 기획이 중요 포인트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타겟층에 맞게 컨셉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을 입히는 게 가장 핵심인데, 이 부분은 디자인 사무실에 이제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설계 사무실과 디자인 사무실은 달라요. 별개의 각각의 영역이라고 늘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디자인비 별도 지출을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럼 어떤 디자인을 입힐지 내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해야 되고, 설계 사무실에서 안에 내부 디자인까지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디자인을 입힐지, 어떤 걸 카피해서 내가 그거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카피해서 이제 펜션을 특별하고 럭셔리하게 연출을 해야 합니다. 우선 각 사이트에 이제 호텔 등의 숙박업소 사진을 참조하시거나 카페 인테리어를 눈여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커피숍 인테리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럼 카페 인테리어를 객실로 들고 들어올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나름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펜션 객실 디자인이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른 펜션을 이제 눈여겨보는 건 쉽긴 해요. 그런데 평이하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그닥인 듯해서 비추입니다. 카페 인테리어처럼, 커피숍 인테리어처럼 펜션을 뺄 수 있으면 아마 성공적일 듯 하고요. 만일에 리모델링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이제 뭐 새로 오픈한 펜션을 조금 참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리모델링이니까. 리모델링 새로 짓는 것만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나오거든요, 사실. 그래서 새로 짓는 펜션은 현재 지어진 다른 펜션보다도 단연코 최고의 펜션을 지어야 하기에 더 많은 이제 고민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펜션은 새로 짓는 pension의 경쟁자가 될 수 없으니까 더 독보적이고 특별한 펜션 디자인을 카피해서 지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도 좀 더 넓게 보이게 찍고 좀 더 연출을 해서 키포인트가 살아있는 사진이 나와야 돼요. 전체 사진의 수준을 뭐 100%까지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지, 120% 정도 사진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근데 120%까지 전체 사진을 끌어올리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키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두 컷, 세 컷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 두 컷, 세 컷에서 아주 빼어나게 이제 찍혀야 좀 가장되든 빼어나든, 아니면 우리 펜션이 독보적으로 특별하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걸 찍어야만, 이제 그런 게 찍혀야 우리가 우아하면서 이제 눈길과 예약까지 잡을 수 있어요. 이제 홈페이지 제작은 이제 업체를 잘 만나야 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그 보면 대박 펜션 잘 나가는 펜션들 있잖아요. 그 펜션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렇게 제일 하단에 가시면 밑에 이렇게 해설명이 있습니다. 거기 전화번호도 막 있어요. 거기에서 그 중에 이제 사진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 업체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 사진이나 그 스타일이 마음에 들면 그 업체를 기록하셔서 그 업체에 연락하셔도 돼요. 예,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뭐 펜션 아시는 분들한테 추천 받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나 각 업체들마다 꼭 보면 각자의 형식이 같아요. 형식이 같고 그 안에 사진이나 모델 또는 문구만 달라요. 회사별로 그 아웃라인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놓는 방식이나 사진이 맨 위에 이제 바닷가 펜션들이 바다가 파도 치는 게 들어왔다 그러면 대부분 같은 회사에서 한 거는 파도 치는 장면이 막 동영상으로 올라오면서 예, 그렇게 똑같이 시작돼요. 네. 약간 이제 그 앞바다들이 다르니까 그것들만 바다의 디테일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업체들마다 이제 각자 형식이 같고 그 안에 사진이나 모델 또는 문구가 다르니까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홈페이지 제작은 이제 제작하는 회사 선택하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 통합 예약 현황을 이제 통합 관리해주는 회사를 선택하시면은 좀 더 손쉽게 홈페이지 제작, 채널 오픈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업체는 뭐 떠나요 달력 있잖아요. 떠나요 달력에 떠나요 마케팅을 이용하면은 이제 15개 채널 통합 관리에 수수료율은 이제 13%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관리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네이버 실시간 예약, 야놀자, 여기 어때, 옥션, 쿠팡 등등 15개 채널에 이제 동시에 내보내면서 통합 관리 해주죠. 근데 이제 떠나요는 아고다하고 호텔스닷컴 등 이제 외국 계열을 전혀 연동시키지 않아 갖고 이게 이제 외국 아고다 정도는 좀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아고다를 안 치려면 채널을 오픈하려면 내가 직접 해야 되거든요. 외국계 이 채널 오픈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하다가 포기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약이 별도기 때문에 방막기도 내가 직접 와갖고 떠나요에다가 별도로 해줘야 돼요. 그럼 그닥 걱정하실 일은 없어요. 안 치는 거면 잘 안 치실 수 있으면 채널 오픈만 하실 수 있으면 아고다는 어차피 100개 중에 서너 개? 5개 미만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편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안 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거는 이제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뭐 그 서너 개여도 아고다를 포기할 수가 없으니 예, 조금 떠나요가 다 좋은데 아고다 호텔스닷컴이 연동되지 않아서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사실은. 근데 또 뭐 요렇게 그러다 보면 그 마케팅 그 비는 부분을 마케팅 하시는 업체가 있어요. 연동 47개에다가 내보낸다. 어딘지도 몰라. 어쨌든 47개 내보낸대요. 네. 그래서 47개 내보내고 노출을 하고 이제 대신에 프로테이지가 수수료가 높아져요. 16.5% 예, 되는 업체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 예, 등등등 통합 관리 해주는 업체들은 꽤 많고 계시다 보면은 이렇게 영업도 많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운영 중인 펜션의 경우 업체 계약 기간 이제 만료 시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면 이 서면 통지해야지만 이분들 이 업체랑 계약 해지가 된다고 하니 이제 다른 업체로 옮겨갈 때 이제 대부분 영업 나오셔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요. 홈페이지 무료 제작해주고 6개월 광고비 지원 등등등등 뭐 이런 거 해갖고 펜션에는 전혀 10원도 손해가 나지 않으면서 홈페이지와 광고 6개월까지 해주겠다 이런 제안들을 하는데 예, 제안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근데 이게 다른 업체로 옮겨갈 때 이제 2년 약정 기간을 채울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랑 계약서 쓰면 2년 약정 기간 내에 혹시나 탈퇴할 때 그러니까 해제할 때 예, 이럴 때 위약금 요건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이분들은 세게 작성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니까 잘 판단해야 해요. 이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다시 촬영하여서 이제 사진이나 뭐 이미지 등을 바꾸는 거는 사실
비용을 40에서 한 100만 원 들이면 되는데, 관리업체, 이 관리업체를 바꾸면 우리가 채널이 전체가 바뀌어져요. 채널이 이제 정상화되는데 한 일주일에 공백기가 되는 데미지가 있으니까, 꼭 만일에 옮기시고 싶으면, 홈페이지 다시 만들고 싶어서 옮기고 싶으면, 뭐 이런 어떤 요건에서 그 업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옮기고 싶으면 비수기 옮기셔야 합니다. 우선 네이버 실시간 예약이 한 5일 정도 목통이 되고 예약 불가가 됩니다. 야놀자는 빠르게 된대요. 그래도 3일 정도 목통되고 예약 불가. 그 다음 여기오 때는 7일 정도 목통 예약 불가. 나머지 사이트는 뭐 사실 예약 들어오지도 않는데 광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니 뭐 어쨌든 간에 큰 데미지는 어쨌든 야놀자, 여기오 때, 그리고 네이버 실시간 요거 세 개가 일단은 정상화가 돼야 우리가 예약이 정상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이 정도 시일은 목통이 되고 예약 불가가 됩니다. 요거까지 이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채널 온오프 시 데미지는 최소화해도 이제 펜션에서 감당할 일은 감당하게 됩니다. 업체들이 이제 나와서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루 이틀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 감언 이설은 믿지 마셔요. 이거 감언 이설입니다. 절대로 하루 이틀 만에 우리의 채널들이 정상화가 되지 않습니다. 네, 애초에 그러니까 좋은 업체를 잘 골라서, 예, 통합 관리를 맡기실 때 좋은 업체, 수수료 낮은 업체, 뭐 이런 업체를 잘 골라서, 예, 잘 선택하셔서 애초부터 유대 관계를 잘 쌓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업체를 바꾸면 우리가 영업 중에 예약 불가인 날들이 한 일주일 생긴다. 그렇죠. 우리 예약 일주일 만일에 안 들어오면 어느 정도로 데미지를 입냐면 한 3주가 다 깨지죠. 왜냐면 예약이 대부분 2주 전 거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예. 그래서 그 주 거 깨먹고, 그 다음 주 거 깨먹고, 예. 그리고 그 전주 거 흔들리고, 3주 정도는 기본 뭐, 그냥 뭐, 예약 다 손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한 달 매출 손실은 아마 감당해야지 되지 않을까. 예, 제가 해본 결론은. 네. 그렇네요. 제가 1년 만에 홈페이지 바꾸고 싶어갖고 엄한 짓을 해봤습니다. 예. 사실 홈페이지는 만들어야 되느냐고 이제 혹시 생각하시거나 왜 만들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는 공식력 있는 온라인 상점을 우리가 시켜서 이제 안심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거랍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노출되는 모든 공간에 완성도 높은 사진을 배포하기 위해서, 또 전문가가 찍는 사진을 받기 위해서 또 홈페이지 제작하는 거고요. 뭐 독채 펜션 등 이제 규모가 작으면 뭐 한 채널만 내보내서 뭐 어떻게 하는데, 우리 같은 이제 여러 개를 팔아야 되는 홈페이지를 몇 개를 여러 개를 팔아야 될 때는 홈페이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광고 시에 예약을 결정하게끔 하는 랜딩 페이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매우 완성도가 높은 멋진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펜션 창업 시에 이제 타겟층을 겨냥한 맞춤형 컨셉을 이제 우리가 처음에 첫 번째는 입혀야 되고, 두 번째는 홈페이지 제작 시에 이제 다른 이렇게 펜션들 좀 가셔서 홈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업체명, 예, 이런 거 확인하셔서 홈페이지 제작, 여기 더 잘했네, 여기는 이런 거를 강조했네, 이런 어떤 눈썰미를 키워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업체, 좀 더 규모가 있다라면, 객실이 몇 개 된다라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업체들이 이제 이게 수수료율이 너무 달라요. 13%, 16.5%, 18.5% 까지는 들어봤어요. 예, 저희인데 이제 영업 마케팅 오신 분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수수료율이, 왜냐면 매출이 3억에서 5억이면 수수료율이 3%만 돼도 얼마예요? 339.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예,
1% 2%가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 금액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통합 관리하는 업체를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상담 받은 게 하나 있어서, 예, 뜬금없는 이제 투자 상식 하나 여담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우선 이제 우리가 펜션을 짓거나 무엇을 하실 때, 투자를 할 때 먼저 땅을 삽니다. 땅을 사놨기 때문에요. 어느 날 펜션을 짓기도 하고, 땅을 사놨기 때문에 어느 날 모텔을 짓기도 하고, 이런 땅을 사놨기 때문에 어느 날 커피숍을 차리시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땅은 넓은 걸 좀 사야 합니다. 예. 바닷가라고 70평보다 작은 땅을 사면은 펜션 객실수가 안 나와요. 객실수가 안 나와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독채 펜션을 뭐 이렇게 고쳐서 한 개만 운영하실 목적이라면 뭐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는 70평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 원룸 건물이 이제 우리 원룸 건물 있잖아요. 시내에 많은 원룸 건물이 하나 지어지려면 우리가 최소 65평 이상이 있어야 돼요. 네. 이게 펜션도 원룸 건물만큼 이렇게 다가구 주택이잖아요. 펜션도 마찬가지예요. 70평 미만의 작은 땅은 건물을 이제 증축이나 개축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이게 주차장 문제 등 아주 진짜 만만하지가 않아. 뭐든 어렵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이미 구매하신 바닷가 예, 낡은 건물이 있는 작은 땅이었어요. 이제 평당 1,000만 원. 예, 바닷가 땅 저희 강릉만 해도 비쌉니다. 예, 비싸서 뭐 바다랑 좀 먼 곳은 평당 수백만 원. 그 다음에 바닷가랑 야바다다 하는 곳은 평당 1,000에서 외지어도 2,000 예, 달라 하고요. 이미 저희 뭐 경포 쪽이나 예, 그 강문 라인, 안목 라인은 뭐 평당 1억, 명동만 1억이 아니에요. 평당 예, 1억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실제로 거래 내역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릉만 해도 이제 바닷가 쪽으로 뭐 이렇게 숙박시설을 앉힐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땅들, 그러니까 욕심낼 만한 땅들은 이미 비싸졌어요,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 땅을 이제 예, 4억에 바닷가 코앞이 바다니까 샀어요. 문제는 잘 사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죠? 평수가 너무 작아. 이 평수를 어떻게 할게요? 근데 또 요번에 또 다시 거기 저기 소방관 진입로 나고 먼 도로 나고 이러면서 또 40평에서도 또 들어간다네요. 지금 한숨이 날라. 네.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건축사님 예, 소개해드렸어요. 건축사님이랑 상담 한번 같이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가셔서 뭐 짓기로, 왜냐면 땅을 이미 4억에 샀으니 그래서 고쳐서 그냥 독재 펜션해라 이러니 이미 낡아서 그걸 수리하는데도 벌써 뭐 수억이 든다 이래서 이제 짓겠다라는 의지를 아주 담으셔서 예, 짓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땅을 구입하실 때 우선 나는 앞으로 원룸을 지어서 월세 3, 400 수익을 낼 건지, 아니면 뭐 상가를 지어서 1, 2층에 뭐 상가 이렇게 예, 세를 줄 건지, 네.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무엇을 이제 할지 목적을 좀 정하셔야 돼요. 예. 무엇을 할 목적인지 구분해서 이제 땅을 좀 사시고, 그래야 그 다음 계획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펜션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럼 펜션을 짓는데 우리 땅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생각은 안 하시고, 네, 바닷가 땅이야. 우와, 4억 정도는 나한테 돈이 있어. 이러고 사신 거지. 그러시지 마시라고 뜬금없이 끝자락에 예, 투자는 계획을 하시고, 예. 애초에 무엇을 할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서 예, 원룸을 지을지 상가를 지을지 독채 펜션을 지을지를 결정을 하셔서 또 모텔을 지을지를 결정을 해서 땅을 좀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분들은 사실 뭐 한 4개층, 10여 평에 4개층이 나온다고 이제 건축사님 이야기 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펜션 4개면 괜찮아요. 그나마 펜션 4개면 괜찮은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거주도 해야 관리가 되죠. 그러면 거주하는데 하나 빠지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는 뭘 해요? 손님들 뒤치덕거리라고 하죠. 왜냐면 우리 계속 청소, 빨래 모두 나오는 그런 처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간이 뭘 해도 이제 작업 공간도 애매하고, 예, 제가 볼 때는 참 작아서 땅이 작으니까 또 안에 포크레인 들어가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참 뭐 그닥 편하진 않을 것 같고, 옆집이랑 또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이 옆집들이랑 이 또,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래저래 좀, 예, 의지를 많이 담아야, 예,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100을 써서 지을 수 있는 게 있고, 한 120, 20% 정도 더 끌어올려서 완성을 해야 되는 게 있는 듯한데요. 이 경우에는 아마 조금 에너지 값이 많이 들 것 같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 땅을 사실 때 일단 목적을 좀 갖고 사셔요. 예, 저는 10여 년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노하우가 있는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업공인중개사 10여 년 잘 나가는 공인중개사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하우로 투자 상식 하나 보태면서 마무리 할게요. 궁금하신 점이나 저에게 조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눌러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박나는 펜션 사업 되시길 바랍니다. 강릉 풀빌라TV 서미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